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코스피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봐야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0.42% 오르면서 2,439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별로 살펴보시면 기관만 나홀로 300억 원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0.21% 오르면서 869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매 동향 살펴봐야겠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크게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을 담당해 주시고 있는 분, 김은수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수 연구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저희는 어제도 봤죠. 네, 오늘도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지수 등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폭락 사태도 감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위협이 이어진 데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지금 전일 대비 0.42%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에 반해 금값은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김은수 멘토님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기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에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입니다. 지금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지금 중국과의 무역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조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제롬 파월 같은 연준 의장도 최근 높아진 변동성 지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변동성 지수 화를 시킨 VIX 또한 지금 13% 이상 상승하면서 21.49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슈입니다. 네, 역시 첫 번째 이슈는 단연 무역전쟁 이슈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사실 500억 달러, 그리고 다음에는 600억 달러, 이제는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로 점점 더 지금 관세 부과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점점 이렇게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좀 자존심 싸움으로 좀 치닫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무역 전쟁의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슈가 이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칼과 창이 아니고 칼과 칼처럼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
지지율 상승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말거나 자기 지금 중간 선거가 더욱더 지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승리만을 목표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게 지금 중국이 판벨트 관세 공격에 대응하는 트럼프의 자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지금 트럼프의 강한 지지를 지금 바탕으로 둔 곳이 판벨트, 일명 지금 이렇게 농산물 쪽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지금 관세 이슈로 통해서 이렇게 판벨트에 중국이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서서 이것을 비싸게 매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벨트 쪽에서는 우리를 이제 챙겨준다 하면서 거의 헐리우드급으로 이제 감동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자기가 취임한 후에 40%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발언 등을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정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목적은 눈에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국 판벨트의 농산물을 미국 정부가 직접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또 다른 좀 무역 전쟁 이슈를 불러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고요. 또 트럼프의 대통령 발언이나 이런 행보들이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지금 미국 내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앞에 말씀드렸듯이 강대강으로 지금 계속 추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 지지율로는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지금 대선 때 러시아 스캔들 사건이 있었었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의원의 지금 해킹 사건이 벌어졌고 해킹으로 인한 이러한 정보가 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불리했던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게 러시아 스파이들과 공모한 내용이 지금 속속 드러나면서 러시아 스캔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게 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크거든요. 즉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상하원 표결에서 밀리면서 이제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건데 지금 추이는 이른바 좀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지지율, 즉 이게 좀 단단하다, 그만큼 단단하다 할 수가 있는데 45%를 좀 계속 지켜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립을 보시면 최근 지지율 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은 하원 양당의 지지율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은 상원 양당의 지지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공화당 승리 가능성 매우 높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원 하나만 좀 장악을 한다고 해도 탄핵은 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좀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판벨트 농산물은 지금 미 정부가 매입할 경우에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WTO 제소값이긴 하지만 미국을 사실상을 제재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약달러 정책에다가 감세까지 통과시킨 지금 미국 재정이 지금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좀 추가적으로 이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짙은가요? 사실 지금 협상 채널을 좀 따로 또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무역전쟁 케이스는 세 가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30년대 미국과 유럽의 이 패권 경쟁에서 촉발된 스무트 홀리법, 그리고 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마지막 레이건 정부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2년 부시 정권 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스무트 홀리법은 지금 당시 서로 60%가 넘는 고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2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제 무역 전쟁을 좀 오히려 철강 비용 부분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대규모적인 실업 사태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를 좀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약달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케이스인 레이건 정부 때처럼 좀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지금 중국의 보복에 따라서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올지
올랐단 말이죠. 미국 상황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로 의도치 않게 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수위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지금 타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어떤 방향성을 좀 예측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S&P 지수가 현재 지금 21평을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순간적인 이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전쟁 이런 게 굉장히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2,500포인트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지지를 2,582 그리고 2차를 2,500 포인트로 이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까지가 사실상 지금 빅 이벤트가 없이 무역 전쟁에 관한 이슈가 계속 길게 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도 역시 지금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제 지표를 한번 상황을 보시면 시축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제 지표를 보시면요. 지금 원유도 지금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조금 한 게 지금 베이커 휴즈 원유 채굴 장비수 자체가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전주 대비 11개나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015년 3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가 지금 다음 주 금요일에도 있는데 이거 재고 발표까지는 하방 압력은 아무래도 좀 계속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요 자리 지금 이제 지지 라인에서는 상방 대응이 조금 유효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오늘의 가이드 한 문장은 Again 2002, 글로벌 금융 위기는 2008. 지금 현재 그럼 2002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상 지금 2002년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분명에는 처음에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처럼 좀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너무 센 반격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2002년에 부시 대통령처럼 했는데 2002년에 뭘 했냐면요. 그때 당시 부시 정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시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이제 쇄도하는 이런 무역 전쟁에 피해 그리고 민원 그리고 대량 실업 사태 같은 좀 항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왔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금융 위기가 부시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왔었다는 걸 보면 당장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2002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우리 은수 멘토님 2002년 때 뭐 하고 계셨나요? 2002년 때 다 저희 하지 않았을까요? 2002 네. 축구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빨간 옷을 입고 엄청난 응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도 잘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금요일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는지 시그널 매매 분석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오늘도 어떻게 매매 전략 대응하면 좋을지 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S&P 500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차트를 좀 켜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건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3월 21일 날
지금 매도 시그널 이후에 아직까지 매수 시그널이 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 전쟁 이슈가 좀 총격되는 지금 이 시점이 보수적 추세 매매에서 매수 시그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에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관세 코멘트까지 나오면서 좀 매도 공략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 11시 10분부터 매도 추세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특히 11시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11시 30분에 아주 강한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추세 매매에서 주요 시그널인 300틱, 500틱 시그널에서 동시 매도, 그리고 보수적 추세에서도 역시 300틱, 500틱 지금 동시 추세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좀 완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요 수익 구간을 사실상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이 네모나게 빨갛게요. 이후 지금 7일 날 지금 2시 30분에 또 다시 강력한 추세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 매매로 지금 추가 수익을 좀 더 확보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크루드 오일 한번 볼게요. 사실상 저는 지금 크루드 오일을 많이 지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크루드 오일 조금 급격한 하락세 보였습니다. 지금 셀 떴죠. 셀을 제가 매도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지금 11시 30분에 아주 강한 매수 같은 이 강력한 추세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나온 이후에 1시간 만에 거의 100여 틱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 역시 우리 시스템이 지금 다 잡아낸 상태고 지금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 발표 이후에 추가 급락 시에도 여기 지금 추가 급락을 했는데 이때가 지금 베이커 휴즈 시추기 횟수가 나온 지표 나오고 나서의 지금 상황인데요. 이때 추가 급락세에도 이제 매수 시그널이 아주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5일만으로도 하루 200틱 수익은 좀 무난하게 달성했던 그런 하루였었고요. 좀 오늘장도 같은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와 오일은 아까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곧 개장할 항생 지수 선물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항생 지수입니다. 그런데 보수적 추세 매매를 좀 보시면요. 지금 4월 7일 지금 1시 42분에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매수 시그널. 그래서 지금 내내 좀 중단이 됐다가 지금 오늘 지금 개장 이전 10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갑자기 또 지금 트윗에 어제 시진핑은 영원한 나의 친구다라고 지금 또 갑자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발언에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소폭 좀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방 대응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수 포인트로는 29,843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수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국 관련한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김정철 본부장님이 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장이 계속 휴장이었었는데 지금 전일까지 어떻게 흐름 좀 이어가고 있었는지 시황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장에서는 아침이 되겠죠. 아침에 이제, 무역 보복 관세. 그러니까 500억 달러를 스타트했는데,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한번 검토해 볼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쇼크 먹었었죠. 쇼크 먹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위 종합이 소폭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 소폭 하락한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반응이 그래도 좀 덜하다.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대강으로 붙고 있는데 점점 내성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 성분 지수, 그러니까 오히려 선전 성분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로 갈수록 또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하락폭이 컸는데 선전 성분 지수가 0.29%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창업화 지수가 1.9%, 창업화 지수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이제 창업화 지수 자체가 상당히 상당히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큰, 작은 종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중국산 수입품 1,300여 종에 대해서 리스트 중에 이제 그 공개를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었죠.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미국이 이제 정조주하면서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관련 산업 업종들이 주줄이 다 하락을 했는데, 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상승한 종목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상승한 업종을 얘기 드리면 주류, 농업, 임업, 이런 쪽이랑 선박, 식품, 화학비료, 이쪽 부분이 조금 강세였다. 나머지는 모두 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중국장도 그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해서 좀 내성이 좀 생긴 부분이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저희 차이나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끝을 모르고 내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과 각국의 맞대응 카드에 지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국 간 어떤 맞대응 카드가 있고 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지난달 출시된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가 매일 3조 원 이상 거래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가 중국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얼마나 지속될지 잠시 후에 김정철 본부장님과 분석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슈를 뽑긴 뽑았는데, 어제 뽑았는데, 뽑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를 못 찾고 또 트윗을 알려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무슨 페리시아 크세크세스 황제도 아니고, 갑자기 나는 관대하다. 트럼프는 내 친구다. 시진핑은 내 친구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해가지고 좀, 이슈 소개하기가 약간 좀 그런데요. 일단은 그래도, 뒤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요것처럼 갈 거기 때문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EU, 일본이 지적재산권 영합전선을 형성하려고 미국이 이제 막 꼬드기고 있죠. 일본하고 EU한테 같이 한번 영합전선 해보자. 그래서 중국이 지수를 탈취하지 않냐, 너네들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관광도 안 가고 비자도 발급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이제 중국이 이제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요. 근데 유학 그런 것도 다 규제하고 끊을 거다. 이렇게 좀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는 거의 지금 애국적인 분위기가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거의 6.25 전쟁 수준이라고 해요. 지금 트윗으로 막 날리는 그런 트럼프의 트윗 날린 거 보여서 이제 중국 SNS에서는 지금 6.25 전쟁을 지금 비교하면서 그때 미국하고 치열하게 중국하고 싸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싸웠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극하면서 조금 애국심을 좀 고취시키고 있고, 주로 이제 서비스 업종, 미국의 서비스 업종이 중국에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애플이나 이런 미국 기업들 규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미국의 이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 연합전선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EU의 동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EU가 이걸 좀 동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전에 지금 철강 관세를 좀 부과했을 때 이 미국에 대해서 EU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본은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EU는 동조한다기보다는 그냥 관망자.
내가 심판 봐줄게. 둘이 한번 붙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본도 약간 그렇게 접근한다고 지금 이 이후에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이유는 이제 중립으로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EU 같은 경우는 이제 WTO에 해당 사항을 이제 제3자로 참여한다라고 이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 제3자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지적재 사건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까 이걸 이제 미국이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한 상태고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제 WTO에서 양쪽 입장을 들어보겠죠. 그때 제3자 참여국으로 해가지고 EU와 일본이 지켜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연합정선 구축이 좀 쉽지는 않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한, 지금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중국 역시 지금 중국 내 언론에서는 거의 뭐 6.25 전쟁과 좀 흡사하게 지금 결사항전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으로 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카드들이 앞으로 좀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중국 내 분위기는 약간 좀 이제 좋지 않죠.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선전이나 이런 선동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미국보다는 강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중국이. 순차적으로 좀 보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경험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한번 당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와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 대상으로 보복하드는 이제 우리나라와 봤던 이런 한알령, 금알령, 한알령 이쪽을 좀 주요 포커스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진핑 1인 체제에 오히려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쪽들이 몇 군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불만을 표출하려고 했더니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럼 내부적으로는 좀 결속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광하고 유학 제한 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해서 물건 판매하는 쪽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어요. 반대로 서비스 수지에서는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한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광하고 유학 같은 경우를 좀 규제한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에서 당장 미국이 흑자폭이 줄겠죠. 그리고 이제 이외에 한알령, 금알령에서 우리가 봤듯이 비관세 무역 장벽 같은 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제품들이 기준에 미달한다. 그래서 전부 다 수입을 보류시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기준을 강화한다거나,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중국에 수출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됐을 때처럼 그렇게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채 매도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미국은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최소한 너네가 이기진 못한다. 비기긴 하더라도 중국은 이런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좀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병주고 약주고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잘 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위안화 원유 선물 관련한 얘기네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 3월달 말이었을 거예요. 지난번 이 시간에 위안화 원유 선물이 오픈한다라고 좀 얘기 드렸었죠. 근데 그 오픈했는데 매일 3조 원씩 거래가 되는 상당히 지금 거래가 활발한 걸로 지금 집계하고 있어서 제가 중간 상황을 다시 한번 시청자님께 소개를 드리려고 얘기 드린 거고요. 지금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거래소에서 위안화로 원유 선물을 거래하는 그런 파생상품 시장이 지금 형성돼가지고 거래량이 꽤 괜찮은데,
선물 시장 개방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거래소에서는 철강 속도 위안화로 한번 거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원들을 지금 이 선례를 바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위안화 이 원유 선물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전에는 보통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쿼터가 조금 일정에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없는 상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 좀 중국이 금융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열심히 좀 짚어주셨는데, 뭐, 이게 위안화 선물 거래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보겠지만, 사실상 중국이 완전 자유로 개방한 첫 번째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중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격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적격 외국인 투자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쿼터가 있어서 일정 부분 이상 거래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선광통, 우리가 중국 주식 거래하는데 뭘로 하냐? 그럼 저희는 선광통, 후광통을 거래를 하는데 선광통, 후광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이 제한이 있고 다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에 제한이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장벽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완벽하게 없애버린 첫 번째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위안화 미국과 무역 전쟁 일환으로 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선물 거래기거든요. 위안화 선물 거래 때는 위안화를 선물 거래로 하려면은 위안화로 바꿔야 돼요. 위안화로 바꾸게 되면 위안화 수요가 많겠죠. 위안화 수요가 많으면 위안화가 올라가겠죠. 위안화가 올라가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기에 좋고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를 고정환율로 잡아놨던 거 어느 정도 좀 풀어주면서 미국한테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개방 의지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기존 개방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천천히 개방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개방해서 요걸 테스트해보는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중국 내에 최소화된다 충격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아무래도 이런 방향으로 좀 쭉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993년이었죠. 지금 원유 선물 시장 오픈을 했다가 좀 과도한 변동성 때문에 거래를 1년 만에 중단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좀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93년은 이제 많이 좀 다른 상황이고요. 제도적으로 좀 많이 보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시정구조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만든 게 위안화 원유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고 중국 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 다 섞여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구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 나갈 때 완충 장치 같은 걸 좀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완충 장치를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좀 잘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2가지 잘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보아우 포럼이 일어나는데 그 보아우 포럼은 미국의 이제 제일 유명한 다보스 포럼,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네. 한 줄 가이드 한 문장을 제시해드리자면 보아우 포럼, 중미 무역 전쟁 연합군 구성의 이제 장이다. 네. 앞으로 연합군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여부에 대해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거보다는 일단 보아우 포럼 참가한 나라들을 보면 다 친중국이에요. 다 친중국 성향이 많아. 필리핀, 친중국은 아니더라도 미국을 적으로 두고 있는 곳들은 다 좀 참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좀 반미 성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 뭐 이런 이런 국가들인데. 물론 유럽에도 몇 군데 참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새 과시를 좀 하려고 할 건데 네. 여기 이제 유엔하고 IMF 이제 기구들도 지금 리가르드 IMF 총재도 지금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나는 자유무역을 수호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제 리가르드랑 이렇게 IMF 총재가 유엔에서 대사들이 좀 들을 수 있게 그런 얘기를 좀 할 예상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좀 모색해서 외교를 좀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부랴부랴 트윗을 날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유망 기업에 대한 소개를 좀 들을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자, 오늘 준비해드린 기업은요. 나 진짜 너무 이 무역적이 때문에 짜증난다. 진짜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수출을 안 하는 종목이에요. 100% 내수이기 때문에 100% 거의 대부분이 내수인 귀주 모태주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귀주 모태주? 네, 귀주 모태주 600519고요. 상해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우리가 이름을 주의한다 그랬어요. 네. 상장명이 귀주 모태주고요. 네.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마오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오타이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의 고급술 백주 마오타이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낸다는 그런 술이고요. 술값은 이렇게 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퀄리티 높은 거는 한 병에 수천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 특유의 문화인데요. 이게 중국 특유의 술 문화와 접대 문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오타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았다가 시진핑 유석 체제에 반부패 척결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술병 선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패가 많다 그래서 한번 좀 크게 한번 조정받았어요. 이 고급 술이 마오타이라는 이 고급 술이 이번에 김정은을 초대했을 때 같이 먹었던 술 맞나요? 그렇죠. 그건 아마 최상급이지 않았을까. 한 병에 6, 7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조그만 거에. 근데 그런 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근데 마오타이가 이제 그런 고급 술 위주로만 주력 포인트로 잡아가다가 그렇게 이제 규제를 받고 나서 좀 가격이 낮은 술로 좀 전환해보자 해서 계열주를 만든다. 계열주를 만드는데 그 계열주들이 이게 대박이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대박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30%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2018년 1분기 총 공급량이 약 9천 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 월봉을 나중에 한번 꼭 봐보세요. 기니모텍 월봉.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더 이상 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 끝없이 오르다가 지금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차트 보이시나요?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추세가 상당히 좋은 포인트다. 그리고 나 무역전쟁 이런 거 신경 안 쓸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대안은 귀주 모태주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매수가는 694 위안. 좀 한 주당 좀 가격이 비싸요, 이거. 694 위안인데 주요 지지라인입니다. 주요 지지라인이 현재 매수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는 610 위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법관 764 위안인데 764 위안이면 정고점 이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이고, 2차 목표가는 792 위안인데, 792위안이 역사적 최고점이거든요. 역사적 최고점인데 왜 굳이 역사적 최고점을 얘기하냐?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한번 팔아주고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수출주가 아닌 내수주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 이 귀주 모태주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랑 오늘 좀 커플이시네요. 네, 오늘 같이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시세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 기준 9시 시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도 80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장을 소폭 오르면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에이다도 지금 제가 막 확인했을 경우는 약간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퀀텀 오늘 또 저희 코인 리뷰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약간 상승하는 모습 보였네요. 리플과 네오도 모두 소폭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거래량 순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위 비트코인이 다시 찾았습니다.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2위가 트론이 차지를 했네요. 3위가 스톰, 4위가 에이다, 5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오스가 5위를 차지하고요. 그로스톨 코인은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 순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간략하게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8천억 원 정도의 거래량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세를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이번엔 암호화폐 투자에 직접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되면서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스탠포드, 펜실베니아 등 미국 최고의 MBA들이 앞다퉈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정규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MBA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바람이 불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우선 코인 이슈 첫 번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알렸다고요? 네, 조지 소로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헤지 펀드계의 어떤 전설, 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암호화폐를 직접 사고 판다는 그 이야기에 또 시세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소로스는 원래 이전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운영하는 퀀덤 펀드가 지난해 4분기에 오버스톡 지분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한 247만 2,188주를 매입을 했는데 이러므로써 이제 오버스톡의 3대 주주로 올랐었습니다. 거의 1억 달러, 즉 원화로 1,076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건데요. 이 오버스톡은 홈데코라든지 가구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뜻하는데 지난해 9월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또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서 이쪽을 간접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직접 이제 내부 절차의 승인을 밟아서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금 많은 투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유독 이 조지 소로스의 직접 투자가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향 곡선을 그려왔던 암호화폐들이 지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시세에도 확인했듯이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네, 헤지펀드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 채권, 실물자산 등 여러 가지 그런 자산 상품들을 이용해서 이제 목표 수익을 정하고 운영하는 펀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모펀드보다는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 사모펀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헤지펀드가 이제 1949년대에 이제 나왔는데 소로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그의 영향력 일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1992년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렇게 파운드에 대한 약간 좀 여러 가지 문제들, 통화가 불안해진 그 틈을 타서 이제 영국 파운드화를 대규모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엄청난 수익, 10억 달러? 한 1조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조지 소로스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검은 수교일이라고 해서 영국에서도 한창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야기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고요. 또 97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금융위기가 있을 때 환투기로 인해서 여기서도 이제
동아시아 쪽의 그런 금융위기, 통화위기에 대한 주범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그는 어떤 희대의 사기꾼 또는 천재적인 투자자라고 이렇게 좀 평가가 엇갈릴 정도로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 국가적으로도 크게 파동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한다는 거는 시세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동안 좀 우호적인 입장을 조지 소로스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암호화폐 물론 거품이 있다. 그래서 법정화폐로 쓰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하지만 그 국가들이 비상저축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의 예상대로 이제 뭐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반미 국가인 이란과 러시아도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발행을 시행할 정도로 예상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파급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로스 이 사람 이외에도 좀 투자의 신들이 여럿 있잖아요. 다른 유명 투자 거물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밝혀왔는지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해주실 수 있죠? 네.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많은 거물들이 암호화폐에서는 좀 다른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긍정론에 가깝고요. 또 이 밖에도 또 로이드 블랭크페인 회장은 이제 그가 이끄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전략을 좀 이야기하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 이제 흔하게 사용했던 게 예전에는 결코 이제 사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많다.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성공을 한다면 화폐의 진화로 봐도 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통화에서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그 실질 화폐 형태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세웠고요. 반면 이제 또 투자의 기재로 유명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좀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또 비난을 많이 퍼부었는데요. 나쁜 결말의 암호화폐는 잃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만약에 5년물 풋옵션이라고 해서 떨어질수록 이익을 얻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있다면 자기는 살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롤의 레리 핑크 회장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어떤 지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뭐 신중론을 견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제임스 다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 툴립 버블과 비교하면서 암호화폐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는데 또 올해 초는 좀 입장을 바뀌어서 블록체인 기술 이제 현실이 된다. 그래서 자기의 언급을 좀 후회한다는 발언도 했고요. 또 최고 경영자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도 이제 가상통화 신중용에 힘을 좀 실어서요. 비트코인은 확실히 유행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흥미롭다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신중론자와 부정론자 이렇게 두 갈래로 좀 갈려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인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또 가이드를 한 줄평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게임의 룰이 바뀌면 큰 기회가 온다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네. 근데 이 룰을 또다시 배워야 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제 오늘 이슈에서 조지 소로스 얘기를 많이 해서 그의 명언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 게임의 룰은 바뀐다. 인생이 너무 한 방향대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호황이라면 오히려 기회는 차지 않고 불황일 때는 적은 돈으로도 큰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에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요즘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광풍이 불었을 때 투자하셔서 약간 마음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제가 뭐 어떻다라고 확신은 줄 수는 없지만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기회는 오지 않을까 게임의 룰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신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또 조지 소로스의 명언처럼 좀 지켜봐야 된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의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조지 소로스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할 때도 마음에 염두해 주시면은 좀 좋은 투자의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아닐까 그럼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로스가 뉴스에 뜬 이후로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 올라오고 또 가격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럴 때 갑작스럽게 또 투자하는 거는 사실상 좀 위험이 있겠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가 또 따로 또 그 짧게 그 대응 저항선과 지지선을 또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조지 소로스의 발언으로 올라가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들이 있을 때에 좀 요령껏 또 들어가는 투자를 또 하는 뭐 팁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손주 멘토님의 말씀은 뉴스 이벤트보다는 사실상 전략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매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강의는 저희 내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손주 멘토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지금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깊이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신중한 판단을 기울여서 투자 원칙 잘 세우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